다음에 그래서 잘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희망적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희망적 이야기를 하나 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집에서 내용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 사이트를 좀 있어야 되는데 검색을 해야 되니까 사이트가 뭐 필요하느냐. 그래서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법원은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를 가시면 되고, 공매는 온비드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onbid.co.kr 요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무료 두 개는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아쉬워요. 그죠? 너무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독시이나 지족시이나 태인 이런 유명한 사이트들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구독시를 선택합니다. 전국 3대 사이트 중 하나예요. 업력도 한 20년 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아주 숙달해 가지고 굉장히 권리 분석을 잘합니다. 구독션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부를 걸면 되겠습니다. 친구처럼, 알겠죠? 친구처럼, 연인처럼 구독션에 부지런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 이거는 이제 우리 대법원이죠. 그래서 대법원에 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앞으로 보는 것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때 보기를 하고 일단 첫 화면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비드 공매. 온비드 공매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럼 여기 화면이 나오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집에서 한번 누려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화면 첫 화면만 좀 보여드렸으니까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수료생이 자, 신혼 때 이런 봅니다. 신혼 때 1억 5천을 주고 그냥 전세를 들어가려다가 공매를 배웠으니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게 한국가스공사의 사택이 공매 넣었어요. 이게 용인 수지에 이 벽산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2억 4천평에 나온 것을 요거를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이렇게 이제 2억 5,800원인데 그럼 그때 예로 신혼부부들 특히 잘 들으세요. 1억 5천이 있다 하고 전세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 또 전세를 5천 올려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있으면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사는 게 좋아요. 애초에. 그럼 그때는 대출을 안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억 5천하고 대출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내가지고 요거를 잔금을 치릅니다. 알겠죠? 그럼 치러가지고 요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한 5, 6년까지 있다가 얼마 전에 4억 8,300에 팔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한 2억 2,500 정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았으면은 6년, 5년, 6년 되겠구만 전세를 1억 5천 받아 놓을 건데 그래도 대출을 자기가 낙찰을 공매를 배웠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죠? 그럼 요리 팔아가지고 요번에 이제 6억이 넘는 또 다른 큰 아파트로 또 바꿉니다. 지난 주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 바꾸더라. 그래서 공매도 배우면은 이런 사택이 많이 나옵니다. 은행 지점장이 살던 사택도 다 그런 거예요. 은행 점포도 지금 80% 준대요. 10년 이내에. 그럼 줄면은 그동안 전국에 갖고 있던 지점장 사택들이 다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는 다 이렇게 공매로 옵니다. 온비드에서.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게 각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관리공단에서도 아파트 사택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를 명도가 필요 없는 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텔을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 경매 배웠다면서 모텔 좋은 거 하나 없더냐 그러면은 검색하는 걸 하나 팍 뜯어봅니다. 어쩌면 되죠? 모텔을 그러면은 자 여기 가서 물건 종류에 상업용이 있어요. 상업용 상업용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있죠. 숙박시설 그런 거 있죠. 요거는 됩니다. 뭐 간단해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숙박시설 그죠? 여기서 쭉 주거용 상업용 중에서 숙박시설 검색이라니까 전국에 모텔이 99개 나옵니다. 그죠? 9개 나왔어요. 그럼 너무 또 많으니까 경남 것만 먼저 보자 해서 경남을 또 줄여보면은 경남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뭐 경남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간단하게 여기 보면 41% 들어있다. 41%. 그죠?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 모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모텔인고 모텔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게 모텔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모텔하고 이 숙박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대실도 있고 달방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모텔이 물론 지방이지만은 이런 모텔이 지금 7억 8천에 있다가 그죠? 떨어지니까 3억 1,900까지 5월 14일에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거의 뭐 41%, 그죠? 41%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텔이, 여러분들이 이제 봐가지고, 여기서 볼 때는 항상 이래 보면 됩니다. 1번 건조당보다, 이게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이 2010년도고 2019년 늦죠? 늦으면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일단은, 낙찰받으면 됩니다. 뭐, 유치권 같은 게 가끔 들어오는데, 여기는 여기 있긴 있네요. 유치권이 1166만원 있다, 이 말이죠. 뭐, 큰 금액 아닙니다. 그죠? 아마 요 임차인 같대요. 임차인이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했다, 이런 거다죠. 사실은 성립 안 한 거죠. 자기가 점유를 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치권은 항시 저는 이래 봅니다. 현황조사서에 요 세입자가 있으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현황 집행관이 가서 만드는 이 현황조사서죠. 여기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은 여러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 있네. 이분이 이제 지금 했다 이 말이죠. 1600만 원. 물어보면은 그러면 요 이름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고민해 봐야 되고, 만약에 아까 전에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현황조사에 언급이 없더라, 점유를 안 하더라, 그러면은 유치권은 그냥 신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90%는 뭐 거의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모텔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구독션에서,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모텔을 찾는 거는 이렇게 찾는단 말이죠. 검색해서 숙박시설, 경남하든지에서 검색합니다. 간단하죠? 할 수 있겠죠? 저는 짐작할 때는, 신안에 짐작할 때는 요 공장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거래처들이 제조업체 공장들, 사장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깜짝 놀래요. 저거 옆에 있는 공장인데 경매는 없구나. 이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검색하기 너무 쉽고요. 그 다음 봅니다. 남편이 경매를 배워서 1억 7천만 원을 벌어주더라 이야기입니다. 경매 배워서. 자, 여러분들이 연봉을, 여러 신랑이 직장 다닌다 그러면은 보통 1년에 한 5, 6천만 원 연수입이 된다 이렇게 하면요, 총소득 그로스가 된다 그러면 연말 해보면은 수입은 6천인데 연말 보면 지출이 7천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1천만 원 나습니다. 그게 여러분 봉급제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1억 7천만 원 수입비를 딱 갖두지 못했습니까? 이 수강생은 이제 지금은 수료생이지만 이 수료생은 옛날 주식을 많이 갖고 아버지가 준 집을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각방돼 버렸어요. 와이프한테 버림받고. 근데 이거를 1억 7천을 버려주고 그날부터 갑방이 해지되고 합방이 됐대요. 이게 그런 사건을 한번 봅니다. 어떤 건지. 자, 성남의 분당구에 있는 13회 14547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보통은 5억에 팔리고 경매에서 요 보시면은 경매에서 보통 요 보면요 4억 5,600 99%뭐 이리 팔려야 되는데 요거는 5억에서 3억 2천까지 떨어져야 겨우 팔리더라고. 그러면은 위에 사는 사람보다는 한 1억 5천 차이 나버려. 이게 차이 나버리는데 한번 봅니다. 왜 그러는지. 자, 요 보니까 여기 낙찰을 들어가는데 자, 봅니다. 성남에 이 아파트가 경매 나옵니다. 나오는데 5억짜리가 4억에도 안 팔리고, 그죠? 전용이 25평이니까 분양은 32평쯤 되겠죠? 그런 이제 성남 분당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거 아니네.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팔려요. 99%에요. 보통은. 이렇게 팔려야 이게 맞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는 거는요, 그거보다 더 떨어진 거, 그죠? 이거 봅니다. 12에 173번 보겠습니다. 자, 요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 분당의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요게 이제, 수강을 온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처럼 야간반입니다. 야간반에. 오가지고, 요거도 이제 분당의 똑같은 아름마을의 아파트입니다. 25평, 전용이 25평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자기가 그 주변에 잘 안 돼요. 자기가 살다 왔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죠? 아파트인데, 요게 5억에서 유찰이 돼가지고 4억이 되고 또 유찰돼서 3억 2천에 떨어졌어요. 그렇기에 이제 왜 이렇게 떨어졌냐 물어보는 거예요. 3억 2천에서. 그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아파트는
항시 1번 설정하기 전에 설정을 우리가 요거를 2002년도 설정을 말소 기준 등기라 그래요. 이게 1번 설정. 설정 일자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97년도에 김 누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전세 보증금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로 전세를 4억을 줬다 이렇게 하면은 안전장치가 뭡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4천만 주고 한 달 뒤에 3억 줄 때 안전장치가 뭡니까? 안전장치. 전입신고하는 거죠. 전입신고. 단 등기부에 이런 건조당 이런 게 없는 한 깨끗한 등기부 등본인 아파트는 전입신고하면은 경매나 공매나 무조건 100% 받아요. 알겠어요? 전입신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김 씨가 전입신고할 때는 은행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담보를 잡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수강시에 물어봅니다. 이걸 못 잡으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너는 조심해야 될 거는 요게 전입이 먼저 이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전세가 여러 4억이다, 3억이다, 4억이다 하면은 낙찰가 외에 별도로 4억을 줘야 돼요. 알겠죠? 3억이나 잡아도 4억을 별도로 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7억이 됩니다. 그 조심해야 되겠죠? 그걸 조심해. 그러면 이게 세입자는 아닌지 어쩌면 됩니까? 자, 제가 이거는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 잠실 5단지에 서류가 없어요. 이게 서류가 없고 어디 있냐 그러면은 자 한번 봅니다. 이 서류가 경매가 되고 이제 부실이 되고 연체가 돼 버리면은 이 지점에 써 있는 서류를 어디 가져가나 하면은 요 갖고 있는 1번 건조당 갖고 있는 서류 어디 가버리죠?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여신관리부. 여기서 제가 7년을 근무한 거예요. 7년을 경매 담당을. 알겠죠? 그래서 요 직원들의 서류가 여기에 가면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에 가서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차려야 됩니다. 여기에 가서 여신관리부를 차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화하면 이랍니다. 사생활 보호해서 전화 끊으세요.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저 낙찰받고 세입자가 인지 아닌가 알고 싶으면은 하루 휴가 내서 게이트 타고 올라가라. 그래서 게이트 타고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다시 50분 게이트 타고 올라가가지고 10시쯤 도착해서 그래 이제 담당자 만나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왔나 보니까 장에서 왔대요. 그러면 담당자 뭐라 할까? 전화가 왔으면 사생활 보호라서 끊어야 돼. 죄송합니다. 다 끊겼지만은 직접 앞에 딱 왔으면 커피부터 주죠. 은행 가면은 주는데 물어본 게네 뭐 일 때문에 왔대. 뭐 세입자인지 어쩐지 낯을 받으라는 게 좀 찝찝하니까 전입이 먼저 된 사람이 좀 봐달라는 게네. 그러면 일대로 만났는데 아이고 안 됩니다. 사시간 봅니다. 가있어. 일하겠습니까? 그것도 차원수 왔다 그러는데 서울 본점까지. 그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이소. 그럼 서울 대출 서류를 열어봅니다. 이 찾아보면은 안에 감정평가서. 아파트는 감정 아니에요. KB 국민 시세 보러 가죠. 거기 보면은 임대차 조사 서류가 있습니다. 지임장까지 결제받은 거. 그거 보니까, 이거는 세입자가 아니고, 이 김 씨는 그 당시에, 여기 전입된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래요. 누구냐? 채무자의 가족이래요. 채무자 딸이래.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때 세입자가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확인을 받고, 응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모르니까 여기 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가서 캠코 가서 또 물어보니까 답을 주더래요. 그럼 캠코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가면 됩니까? 건물 등기부를 해가지고 얼굴 보면 있겠죠? 그죠? 설정해놨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에 보면은 이게 캠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쭉 여기 보면은 그죠? 얼굴가 있죠. 얼굴에 설정이 돼가 있고 은행도 있죠. 은행도 쭉 여신관리부 그죠? 은행 주소는 여기 가면 됩니다. 그죠? 여신관리부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캠코에 건조당이 또 잡힐 때 은행 말고 2순위 3순위로 가면 그 캠코에 원래는 여기죠. 건조당 설정을 여기에 했는데 우리은행에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갔느냐 여기에 이제 캠코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또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요 문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거는 채무자가 아니고 그때 자기들이 물품을 대줄 때 임차인이 아니었다 확인이 돼서 줬대요. 자기들 사장님인데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낙찰 받습니다. 받았는데 다행히 우리가 1등이 되고요. 2등이 몇십만 차이 떠있습니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잔금을 치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0%만 내도 잔금 치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대출을 나머지 3억 정도 10% 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는 대출이 충분히 됩니다. 5억짜리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은 잔금을 다 치르하니까 전세가 3억 5천 들어온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억이 들어오면. 그럼 내 돈 3,400 들어간 거, 거의 4천만 들어간 거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럼 3억은 5천 받아가지고 대출도 꺼버리고, 물론 중도 상환 수수료가 한 2%가 붙을 겁니다. 1.5% 정도. 그러면 한 450만 원, 이제 그거는 손해 갔겠죠. 갔는데, 일단 그럼 지돈이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뒤에, 자, 그러면 무주택자니까 몇 년 뒤에 팔아야 세금이 없습니까? 이거. 2년이죠, 2년. 그래서 2015년도에 5월 달에 팝니다. 5월 달에 얼마 주고 파는데, 자기 취득원가는 3억 4천인데 5억 천에 팝니다. 5억 천에 빼기 3억 4천 하면 얼마 남죠? 계산하면 1억 7천이죠. 자, 1억 7천을 남가가지고 와이프 갖다 주니까 각방 쓰다가 합방 쓰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랑들 자고 나면 연말에 주파나 보면 막 6천 벌어오고 7천 돼가지고 마이너스 1,000만 2천만 원 마이너통이 생기는 파인데 1억 7천을 더 갖다 줘. 경매 배워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울고 있어요. 1억 7천 벗고. 버렸는데 지금 울고 있어요. 왜 우느냐? 아, 이게 전세로 막 두 분 그냥 안 팔고 나오면 되는데, 요거를 5억 천에 팔아버렸는데, 그냥 전세를 2년 두 바꾸만 했으면은 이게 지금 10억이에요, 10억. 그 지금 원장님, 이야기하지 마이소. 그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 올라간다. 지금은 10억이 됐는데, 팔았겠다, 자기가. 1억 7천 물 때는 좋았는데, 또 그 얘기 또 이제 10억 된 거 보면 이제 배 아파 죽는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경매를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한 1억 7천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매를 배워야 됩니다. 그냥 중개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싸게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많이 떨어졌을 때 선순위 전입자 있는 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대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3억, 4억 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두 종류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박이 되려고 하면은 세입자가 아니다 그런 확인을 받아야 돼요. 주로 대출 나갈 때 은행입니다. 주로 은행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은행 대출 나갈 때 그 사람이 선순위 세입자인지 그냥 단순히 운전기사, 여러 사장님의 운전기사가 공짜로 살고 있다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족이나 누구나. 막 그럴 때는 대박이 될 수 있다. 많이 떨어져도 잘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이걸 알아차받고 엄청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전에 요거 받을 때는 이거 받을 때는 이 두 개를 요거는 떨어졌어요. 요거는 지내고 자운동은 떨어져 버렸고 요거는 됐어요. 18에 1180을 봅니다. 그래 앞에 거는 이게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떨어지라 하면 다 잘 떨어져 버렸고, 뒤에 거는 우리 수강생이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8에 11806을 봅니다. (2018에) 11806 봅니다. 자, 요거 보니까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죠? 아파트인데 여러분이 경매를 배우면요 얼마나 싸게 사나 그러면은 이 아파트 보세요. 요 아파트가 이게 전용이 25평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32평짜리 이런 아파트인데, 원래는 소유자가 살 때요, 요 보면은 자 우리 신씨는 얼마 샀죠 이게? 2억 7,500. 그죠? 2억 7천 샀습니다. 2억 7,500. 거래가액이 나오죠. 샀는데 이게 경매에서 창원에서 요새 두산 중공업도 지금 어렵고 하청업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여파로 좌우장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한 30% 넘게. 그래갖고 9,100까지 됩니다. 9,100까지. 그죠? 아까 얼마 샀다고요? 소유자는 2억 7,500 주고 산 겁니다. 언제? 2017년도 한 3년 전에, 2년 반 3년 전에 2억 7,500 준 것이 경매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럼 뭐 아이고 아까처럼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자, 이 세입자가 있네. 그죠? 미스터 박이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3천에 월세 20만. 자, 이 사람은 항시 1번 되죠. 여러분들은 1번 설정보다 전입일자가 빠른가 늦는가 봅니다. 자, 1번 건저당보다 전입일자가 늦다 빠르다. 늦죠? 설정은 17년도인데 이건 18년도죠. 그러면 늦으면 상관없죠. 자, 그럴 때는 3천에 20만 원이 얼마를 받느냐 하면은 예상배당부 눌러보면 돼요. 경매는 눌러보면은 월세를 3천에 20 받는 사람이 얼마쯤 받아갑니까?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 팔리면은
경매 비용 띄고 요놈 가지고, 그죠? 요놈 가지고 임차인한테 1,700을 준대요. 3천 중에서 다는 못 주도 소액 임차인이니까 1,700을 주고 은행에서 수협해서 1억 700 가져간대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 1,700 받는 임차인은 이 1,700도 받아가려고 하면요. 그냥 안 됩니다. 낙찰자한테 고개를 숙여야 돼요. 낙찰자님 인감 좀 떼주이소. 그러고 명도 확인서에 인감 도장도 좀 날인해가지고 명도가 다 됐다 크는 그 확인서를 좀 띄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폼 다 잡고 하면은 커피 준단 말입니다. 알겠죠? 명도 확인서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야 법원에 가서 1,700 받아가니까. 자, 그러면은 커피도 주고, 그럼 여러분들 명도 확인서 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짐을 다 냈는가 보고 줘야 되지 미리 주면 안 됩니다. 미리 주면 또 안 나가요. 애미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사 언제 됩니까? 이래가지고 요번 일요일 된대 12시에. 그럼 12시 만납시다. 그럼 만나고 짐 다 빼는 거 보고 그러면 전기세, 수도, 관리비 다 냈습니까? 체크하고 주민등록도 좀 뭐 다 태그하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명도 확인서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도 한번 내려보고 불도 한번 켜보고 막 문제 없구나 이랬을 때 이제 키를 딱 받고 명도 확인서를 딱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700 받아가니까 이사비 10원도 줄 것도 없고, 그죠? 커피도 하나 얻어먹고. 자, 그래가지고 이걸 사는데, 요거를 이제 수강시에 낙찰받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이게 보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1억 2,600.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너무 좋대요. 왜 좋나 했더니, 원장님, 비밀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서 관리사무소, 소장을 잘 꼬셨더니 엄청난 비밀이 돼요. 여기에 3층에 있는 이 테라스가 이게 자기 전용 테라스가 50평이 돼요. 50평이. 저거 쓰는 거. 전용 테라스가 50평 저거밖에 안 돼. 저거서 고기도 구우면 되고 뭐 이런 테라스입니다. 남양이고. 자 봅니다. 이 아파트가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남양이죠. 이 도양도 아니고 남양에다가 전용 테라스가 딱 50평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 분양할 때 2천만 원 더 비싸게 분양했대요. 요 아파트는 테라스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게 낙찰을 받는데 9,100인데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여기에서 조금 더 쓰게 했거든. 1억 막 1억 1,600이나 막 그 정도 쓰면 너무 좋다니까 쓰게 했는데 1억 2,690만 쓰였어요. 그것도 안 아깝대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본인이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좀 보내라 이랬더니 요 사진이 왔어요. 좋죠? 이게 자기 안마당이라 3층에만 있는 테라스가 있대요. 이게 이 공간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딱 지금 1등 해가지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금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딴 거를 또 좀 낙찰 받고 있습니다. 낙찰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면 됩니다. 자기 분수에 맞고 그죠? 좋아하는 남양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억이 수익이 났대요. 요거는 낙찰 받아가지고 11에 5669입니다. 그래서 2억 수익이 났다. 참 쉬운 말 아니죠, 그죠? 그 말이 여기지 큰 돈이죠. 자, 여기 보면 5억 2천짜리가 막 떨어집니다. 그죠? 막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억 2천짜리 이 상가인데, 빌딩의 이 10층의 상가인데 절반 떨어져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낙찰을 2억 7,200에 받고, 손해본 거는 엘리베이터를 한 2억 주고 그 새로 설치했대요. 교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10층이니까 2천만 원을 추가 부담한 거. 이제 그건 이제 물론 추가 부담 됐어요. 되는데 주로 이런 겁니다. 주로 이런 낙찰 받을 때도 상가가요. 너무 지저분하면 안 돼요. 요런 상가도 있죠. 요런 거. 자, 상가가 좀 어떻습니까? 자, 제가 보통 이제 이런 상가를 심플하다 이야기합니다. 심플하다. 그죠? 좀 깨끗하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한생명에서 요거 씁니다. 신한생명보험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세콤. 그죠? 자,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가는, 주로 서울에 본사가 있고, 창원의 지점이나 지사를 쓰던 이런 상가가 좋아요. 그런데 한번 임대 나오면은, 저도 그런데, 임대 나오니까 한 15년 동안 전화할 일이 없어. 얼마나 되면 탁탁, 월세 딱 450만 탁탁 넣어주고 이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세콤, 캡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보안장치가 잘 된, 가본께는, 잘 되어 있어. 처음부터 딱 찍고 아예 못 들어가고 딱 되어 있어.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요거를, 그때 이제 비해서 우리 수강생들이 하만에 답 사러 가자고 버스 타고 가면서 중간에 둘러댑니다. 사라 했는데 우리 수강생은 또 안 사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 집 낙찰 받았어요. 내 아는 사람이, 사고 낙찰 받았는데, 이 10층입니다. 마산 역 앞에 있는 겁니다. 요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요게 7층에 있는 보험사에서 자리가 좁아가지고 10층 갔을 때, 그래서 보증금 5천에 월세 500만 원을 받다가 한 4년 받다가 자기가 5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득원가는 3억쯤 되는데 5억 5천에 팔았으니까 한 2억 넘게는 남아간 겁니다. 월세 잘 받다가. 그죠? 그래서 괜찮은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하나 더 보면요. 이 월세를 잘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김해 상계동에 상가가 나왔습니다. 11에 1629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배당 요구된 거, 그런 거를 사셔야 돼요. 배당 요구된 거. 자, 봅니다. 에이스 빌딩이라고, 이게 4층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습니다. 받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지금? 이 학원인가 봐. 학원. 논술을 쓰던 이런 학원인데, 학원가인데 이게 가보니까 야간반에 수업 들어오면서 7시에 수업하니까 조금 미리 왔어요. 와가지고 언어를 합니다. 원장님 가보니까 이 학원인데 보니까 괜찮더래. 낙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바로 재계약 되겠더나? 재되겠대요. 학생이 바로 하더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제가 같이 언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4층, 5층이 1억에 365만 준대요. 근데 수강생이 낙찰 받았어요. 이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써야 됩니다. 한 돈 1,000만 원. 떨어진 사람은 경매나 선거에서는 2등은 아무 필요 없어요. 1등만 필요하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더 써라. 그래서 됐습니다. 됐는데 1,000만 원 더 쓰면요. 여러분 돈 호주머니에서는 20%밖에 다 안 나옵니다. 200만 원. 800만 원은 대출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낙찰 받으면은 보통 예전에는 70%, 80%, 지금도 그렇지만은 7, 80%는 대출이 됐어요. 그래갖고 1,000만 원 더 써봤자 결국은 한 200만 원 더 쓰는데 월세 조금 안 받으라고 1,000만 원 해봤자 한 달에 이자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 연 4% 보면은 3만 원께는 이자 월세 조금 덜 받는 생각하고 1,000만 원 더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쓰실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1, 2천 더 쓴다 그거 들어가 삐야 되지. 아이고 막 콩나물처럼 뭐 10원, 500원 따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낙찰 됐어요. 2억 5,700 낙찰 받고 월세를 얼마 받나 그러면요. 두 사람이서 같이 만났습니다. 요 법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1억에 440만 원께네 자기 거는 5천에 22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5천에 220. 1억에 440인께네 반타작하면 5천에 220이죠. 그러면은 5천에 220 같으면은 월세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은 2억 2천이죠. 2억 2천하고 5천이 뭐 2억 7천 되죠. 한산보증금이. 2억 7천이면 곱하기 2배가 시세니까 5억 4천인데 시세가 5억 4천인데 2억 5천 정도 받았으니까 잘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아주 그래 이제 월세를 그래갖고 5천에 220을 받아버리니까 5천은 자기 대출 받은 거하고 쌤쌤하면 별 들어간 게 없어요. 보니까 얹고 220에서 자 대출 2억 받으면 앞으로 읽어봅니다. 대출 1억은 연 4%다. 곱하기 연 4%인데 월 30만원 딱 머리에서 외웠어요. 1억 빌리면 한 달에 이자를 말하고요. 대출이자 30만원. 그러면 220을 받으니까 2억을 빌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60만원. 그러면 200에서 60 빼면은 한 달에 160만원이 월말만 되면은 5년 동안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5년 동안에. 그럼 160만 들어오면 그 큰 돈이다. 그죠? 동업제가 매달 월말 되는 게 220 들어가고 60만 빼나고 160만 탁탁 남더라. 그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낙찰이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지난번에 공매에서 10억짜리가 절반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겁니다. 이게. 요게 코너 각지에 중고 자동차 전시장이 있어요. 전시장인데 요거를 낙찰 받아서 약국으로 임대했어요. 요 약국 옆에는 파티마 병원이 있습니다. 파티마 병원 있는데 여기에 임대를 하면은 해가지고 월세를 1,000만 원 정도 받아요. 1,000만 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5억 3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000만 원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럼 자기 들어간 건 거의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대출을 500 받으시자. 자, 대출을 500 받았다. 500만 원. 5억을 받았다. 그럼 얼마죠 월세가? 대출이자가 한 달에 150만 원. 그죠? 그럼 1,000만 원 월세 받아고 150 곱이면 한 달에 얼마 났습니까? 850만이 남아요. 850만이. 지금 벌써 10년 됐어요. 10년.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50만원씩 매달 10년 넘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행병이 풀립니까? 그럼 이거 하나 받아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그죠? 공매에서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 약국입니다. 우리 약국. 그래서 이제 우리 약국을 한번 들어가 보신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지도에 갑니다. 다음 지도에 가셔가지고 항시 해상도 제일 좋은 거는요. 다음 지도를 가서 여기 가세요. 지금 제가 번호를 잘 아니까 그냥 들어가 봅니다. 창원의 우리 뭐 약국인가 대학약국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닌데. 우리 대학약국? 아, 요거다. 자, 봅니다. 여기가 이제 병원입니다. 병원. 창원의 파티마 병원인데, 잘 아시죠? 아시는 분은? 여기 파티마 병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이 나와요.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1번지입니다. 여기가, 여기, 지금 여기거든요. 요, 턱 있죠? 요거 1층 여기입니다. 그 여기 약국에서 병원에서 일이 나오면은 차가 요 1번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로드뷰를 갖다 열면은 나올 겁니다. 자, 이놈. 자, 보이죠? 약국. 우리 대학 약국.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어있을 때는 경매라 하는 것은요, 한 1년, 2년 이렇게 비어나면 사무실이나 뭐나 비어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무도 뭐 신경 없으니까. 누추하지만은, 요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그려야 부자가 됩니다. 알겠죠? 그냥 있는 거는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럼 저거를 어떻게 임대를 납고 임대인 값이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수강생이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2013년도네, 그죠? 요게 이제 그 사례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요거를 낙찰받았대요. 여기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임대를 2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치가에 임대를 하다가 2억 4,200에 요거 1억을 붙였대요. 그래갖고 팔았대요. 공실 상가인데. 그래서 요거도 낙찰이 뭐 잘 된 상가입니다. 근데 공실은 잘 안 되는데 자오자 이 친구는 수리를 잘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2천만 원 부담 등등 해서 결국은 한 1억 100만 원 정도는 수입을 냈습니다. 그거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공실 상가에서 수입 난 이런 사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봅니다. 이런 상가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아이고 50% 많이 떨었네. 이 받으면 뭐 돈 되는 상가도 있지만은 여러분 타이밍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아차하면요 굉장히 호해나요. 알겠어요? 자, 한번 봅니다. 19에 2878 봅니다. 그래서 낙찰가를 접을 잘 쳐야 되는데 잘 못 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났습니다. 상가를. 자, 봅니다. 여기 이제 김해시에 이제 이게 휴엔낙몰이라고 이게 상가가 나옵니다. 그죠? 아주 건물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건물은 잘 지는데 문제는 상가는 이 세입자가 돈을 벌어주는 거죠. 세입자면 상가는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옛날에 IMF 때 허드슨하고 이 외국계가 많이 살아왔습니다. 한국에 빌딩을 살아올 때 빌딩 잘생겼다 그거 안 봅니다. 안에 임차인 구조를 보는 거예요. 월세 쉽게 말하면 월세 수익 구조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자, 요것도 봅니다. 이리 쭉 보는데 잘생겼죠, 그죠? 아주 깨끗하게 잘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잘생겼어요. 이리 생겼는데 이게 쭉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요거를 우리가 백화점식 상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차 잘못하면은 관리비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수료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이프한테, 와이프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8천만 주고 저게 북군가 르네시대 상가를 사줬대요. 사주는데 20년 동안에 관리비만 17만씩 나간대요. 와이프가 본 것만 하면 기분 나쁘게 죽는 거야. 월세가 100만 들어오고 17만 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월세는 안 나오고, 관리비만 해도 빠는데 선생이니까 또 연체할 수도 없고, 그게 한 20년 됐대요. 잘못 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백화점 상가는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상권이 몰락하면은 다 죽어버려 같이. 요새 서울에도 좀 심한 이런 상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낙찰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면요, 경매는 항시 요거를 봐야 됩니다. 요 보면은 동일번지 매각 물건 이죠. 여기 보면은 자 외웁니다. 동일번지 매각 물건.
그러면은 요거를 누르면요. 그 빌딩에 낙찰된 유례가 다 튀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전화 오죠. 원장님 절반 떨어진데 살까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술에 넣으면 아주 상가도 깨끗한 것 같고 지금은 장사 안 하는데 비가 있는 것 같은데 좋은데 산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를 살짝 눌려봅니다. 뭐 눌려본다고요? 동일번지 매각 이걸 꼭 눌려봐요. 눌려보니까 과거 한 10년 된 데이터가 막 튀어나옵니다. 자, 낙찰이 보통 낙찰가율이 몇 프로면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낙찰가율이죠? 요거. 19%래. 19%, 15% 이렇대 주로 보니까. 그러면 51%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의 뭐 19%입니다. 19%.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아시고, 그죠? 이것도 잘못 산 거 사실 좀 셉니다. 혼자 들어왔죠? 보통은 뭐 몇몇 경쟁이 돼야 맞는 건데, 적당한데 이것도 센 거예요. 한 10%나 그때 좀 받아야 될 건데, 조금 비싼 거예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다. 그죠? 그럼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동일번지 매각물건 아시겠죠? 구독시는 거 있어요. 단추가. 그거 눌러보면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것처럼 비어있는 거는 앞으로 대전제가요. 자, 봅니다. 방금 그건데 요렇게 쭉 보다가 임차인 난에 요거는 있네. 있어 좀 그런데 비어있는 것도 있어요. 비어있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낙찰을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일번지 매각 물건. 자, 요거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거. 알겠죠? 요 잘 동그란 5번 붙여놨어요. 동일번지 매각 물건 20번에 있습니다. 20번에 있죠? 20번. 동일번지 매각 물건 그런 거 있죠? 20번에. 제일 위에 있네, 제일 위에. 왼쪽 제일 위에. 두 번째. 그거 있죠? 그거. 예, 그거 꼭 해가지고 눌려갖고 이렇게 찾습니다. 제처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우리 구독시는 연결해야 데이터가 뜹니다. 알겠죠? 그럼 그거를 보면은 일단 쉬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배당 요구된 상가를 찾아보자 해놨어요. 자, 상가가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부교재를 봅니다. 부교재의 몇 페이지를 보나 하면요. 자, 5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부교재 5페이지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어놨습니다. 부교재에. 자, 부교재에 이게 5페이지에서 5페이지. 진해구에, 그죠? 전용이 53평인데 2억 1000인데 1억 3,400 떨어졌대요. 1억 3,400만원. 자, 떨어졌는데 학원 쓰고 있는데 지금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이 1억 2천에 30만원인데 환산보증금은 1억 5천이다 해갖고 사업자 확정, 이 배당 요구는 안 해요. 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일단은 은행 설정보다 날짜보다 늦다 빠르다. 2010년 5월달보다 2016년도에 늦죠. 늦으면은 우리 낙찰 반대는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말소 기준 등기라서는 이거 날짜 2010년 5월 20일보다 2016년도에 사업자가 됐든지 진행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부 다 나가야 되는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받을 때는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낙찰받으면 됩니다. 근데 월세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는 3층인데, 그죠? 이 보니까 3층이에요. 자, 구독성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9에 6948. 2019에 6948 한번 봅니다. 나머지 3개는 팔렸더라고요. 팔렸고, 요거는 또 안 팔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사관 수강생 이야기를 빌리면은, 이 3개는 아지매가 도를 했대. 한 아지매가. 도리가 뭡니까? 다주소가 밑에. 한번 봅니다. 요게 전용인데, 요, 이인숙이란 분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점포가 이랬어요. 그죠? 5천에 20,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낙찰자 똑같죠? 똑같죠,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것도, 이, 이제, 요런 경우에는 미상이나 이런 거는 일단 없애버렸어요. 대한공은 이게 맞습니다. 1000에 30만원인데 배당 요구를 했다. 이런 겁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 은행보다 늦지만은 1000에 30만 주다가 배당 요구를 했다. 4천만원이다. 이게 아마 그거 같아요. 미용실 같아요.
여기 보면은 2층은 다 팔립했어요. 지금 3층은 여기 학원 있죠. 요거는 지금 요번에 경매 지금 움직이는 거고, 밑에 거는 아비 헤어하고 여기 있죠. 요거 세 개는 지금 이게는 지금 그대로 낙찰된 겁니다. 이거는 낙찰됐는데 가보면은 여기에 주변에 상가가 별로 없대요. 이게 상가가 별로 없고 요것만 유일하게 그것도 상가인데 3층 하나만 상가가 딱 있더래요. 3층만. 그래서 상가가 많지 않아서 요게 독립된 이런 상가라서 지금 요게 경매 놓은 겁니다. 그럼 찾아갖고 여러분들 답사해 보시고 거기에 3층은 2층은 다 팔렸어. 세 개를 아까 우리 아침에 다 사가버렸어요. 사가버렸고 요거는 이제 3차입니다. 3차인데 월세가 얘로 요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자, 1억 2천에 30이다 그러면 한산보증금이 1억 5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배를 하면 시세요. 2배를 하면 그럼 얼마가 시세가? 3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산보증금 정도 1억 5천인데 1억 5천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현재 양호한겁니다. 알겠죠? 한산보증금 정도 받으면 시세의 반값이니까 괜찮다 말입니다. 자, 다시요. 보증금에다가 월세가 있는데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하세요. 그럼 뭐 3,030이니까 300만원, 3천만 되죠. 그럼 1억 친 다음에 1억 5천이죠. 그럼 1억 5천 정도 선에서 1억 5천 정도 선에서 1억 6천이나 1억 7천, 1억 4천, 1억 2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거는 괜찮다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한산보증금 곱하기 2배가 시세입니다. 2배가 시세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막 요 정도 받는다 보고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자, 그럼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 봅니다. 지금까지는 경매를 했고요. 요거는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공매에서 임대 물건을 낙찰받아 가지고 5억 벌었습니다. 5억. 요거 낙찰받아 가지고 요거.